안녕하세요. 박무각에서 유기학 강의를 맡고 있는 이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죠? 공통점은 뭐가 공통점입니까? 화학을 전공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죠? 제가 먼저 공부를 했고 여러분이 나중에 했다. 그죠? 다른 점은 뭡니까? 우리 저 남학생 어때요? 남학생이 장난감 자동차를 어때요? 2대 가지고 있고 내가 5대 가지고 있으면 몇 대 차이 납니까? 3대 차이 납니다. 그죠? 여러분도 저하고는 3대 차이가 난다. 웃을 때는 웃어야 되죠. 그죠? 3대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유기화학 공부는 세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본 이론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열공하시고 세대 차이는 있지만은 저는 전남도 열강을 해서 여러분들이 금년에 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는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자, 임용고시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교육학 20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공이 80점입니다. 근데 교육학 20점은 제 전공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때요? 금년은 대단히 쉽게 출제가 됐다고 그래요. 변별이 없는데, 내년도 예상은 굉장히 어때요? 좀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자, 전공 80점 가운데 어때요? 과교론이 있고, 물리, 무기, 분석, 그 다음에 유기가 있죠. 그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맡고 있는데, 3년 전부터 이 김은경 교수, 과교론하고, 안항선 물리, 무기, 분석하고, 저하고, 팀 티칭을 이렇게 했어요. 그죠? 팀 티칭은 별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같이 들으면 돈을 좀 깎아준다는 게 팀 티칭이에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이 보조로 맞추면서 마지막에, 시험 보기 마지막에 통합 모의고사, 그걸 우리 3사람이 출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그런 팀 티칭을 해왔는데, 상당히 그 성과가 좋았습니다. 작년에 팀 티칭 해서 실강을 받은 학생 가운데 한 80% 이상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팀 티칭을 하면은 많은 합격자가 배출되리라 제가 자신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선택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커리큘럼은 요것은 여러분들 어때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유인물에는 안 냈는데 참고로 한번 보시고, 유기화학만 여러분들이 제가 금년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이 전에 먼저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뭡니까? 직이면 100점 백승이라고 그러죠. 맞죠? 그럼 어때요? 임용고시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가 있죠. 그죠? 예. 작년도 경쟁률 보겠습니다. 총 176명을 뽑았는데 보통 7.2대1 정도 됐습니다. 10명 뽑은데 10명이 넘는 데가 서울, 그 다음에 경기, 그 다음에 경남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어때요? 경기가 70명 잡고 1.5배수 뽑으니까 어때요? 105명 정도 뽑았죠. 그죠? 그래서 인강을 듣든 인강을 듣든 실강을 듣든 학생들 가운데 연락온 학생들 대부분이 경기야. 1차가. 근데 2차는 모르죠. 그죠? 35명이 어때요? 또 내년을 위해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경기는 어떻습니까? 서울은 실험을 해야 된다는 게 2차에서 문제고, 경기는 어때요? 집단 토론. 그죠? 예. 금년에 경남이 컷이 제일 높았습니다. 경남이 컷이 아마 한 69점 정도 됐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경남이 금년에 아주 컷이 이렇게 높았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시고, 자, 출제 형식을 보겠습니다. 96년도 2007년도까지는 주관식이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이때는 대학교 어떻습니까? 대학에서 중간 기말고사 형태입니다. 중간 기말고사 형태. 그래서 단답의 형태가 많고,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오지선다형. 예전 피트 미트 있죠. 피트 미트 시험 형태로 많이 나왔습니다. 피트 미트. 약학전 문제학원 형태. 자, 본격적으로 주관식으로 바뀐 게 2014년입니다. 그죠? 14년, 15, 16, 17, 18. 4년 동안 시행을 했는데,
시험 방법은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여기에 출제 들어간 교수님들이 아주 멋쟁이들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도 문제가 아주 좋습니다. 보면 아주 문제를 출제를 잘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카드 사용할 때 어때요? 카드, 여러분들 빚이 좀 있으면 무슨 맞게 한다고 그러죠? 돌려맞게 한다고 그러죠? 예, 여기 나와 있는 형태가 계속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카드 돌려맞게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 어떤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부터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 강의를 잘 받은 다음에 문풀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요거 들어가면은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16년도 문제가 아주 좀 난해하게 좀 나오고 출제위원들이 좀 이상한 문제들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14년도가 아주 잘 되고 작년도 18년도 문제가 아주 쉽게 나왔어요. 유기하게. 그죠? 그래서 금년도에 난이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시험은 어때요? 전공 A가 2교시 40점인데 13문항에 거기에 유기화학이 4문항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전공 B가 3교시에 보는데 40점인데 유기화학이 한 문항 나옵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서술형으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 서술형으로. 그죠? 그래서 14점 형태로 주로 나오는데 이게 세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도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예. 그러면은 최근 5년간 아까 어때요? 어때요? 주관식으로 나오게 된 연도가 14년도라고 그랬죠. 그죠? 14년도부터 작년도까지 나온 출제된 문제를 경향을 한번 여러분들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향을. 자, 2014년도는 알켄, 알카인 합성 문제가 나왔어요. 어때요? 알켄은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CC 이중결합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알카인은 어떻습니까? CC 삼중결합. 그죠? 여기서 작용기는 누가 작용기입니까? 작용기는 뭡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그죠? 그게 어떤 겁니까? 여기서는 이중결합, 삼중, 파이결합이죠. 파이결합. 그죠? 파이결합이 작용기죠. 그죠? 그래서 작용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방향족에 대한 개념. 방향족성은 어떻습니까? 벤젠 고리가 중심이죠. 벤젠 고리가. 맞죠? 그게 이게 방향족성이냐 아니냐를 규정짓는 규칙이 있죠. 휴켈룰이라고. 그죠? 휴켈룰은 어떻습니까? 파이 전자수가 몇 개야 됩니까? 4NO 플러스 2개. 그죠? 이게 휴켈룰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되고, 방향족 화합에 대한 합성이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방향족 카보닐 화합물. 카보닐 화합물은 누구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뭘? 작용기로? CO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럼 벤젠고리에다가 CO, 방향족 화합물, 카보닐 화합물. 요거 두 개 합친 게 방향족 카보닐 화합물. 그죠? 유기화학의 꽃은 카보닐 화합물이라고 그래요. 카보닐 화합물의 반응이 유기화학 꽃이다. 그래서 카보닐 화합물이 대부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앞에 부분은 부조화결합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뒤에 있는 부분만 내가 공부하면 된다. 안 됩니다. 앞에서부터 기본 개념을 다 익힌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만이 훨씬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항상 이처럼 두 개 합친 게 문제에 많이 나오고, 이 카보닐 화합물의 반응 위주로 많이 나오고, 분광화학은 매년마다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2점 이렇게 한 번씩 나옵니다. 그죠? 그렇다고 그래서 어때요? 파비아 책 같은 거 분광학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분광학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 저거 공부하면은 금방 맞힐 수가 있으니까 따로 파비아 책 같은 거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2015년도 볼까요? 사이클로 알케인 구조와 에너지 계산. 어때요? 사이클로 알케인 고리 화합물 맞죠?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어때요? 여기 여기 수소가 이렇게 있다. 공간을 통해서 어때요? 이 두 개가 서로 반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어때요? 여기 오실 때 뭐 전철 타고 왔으면 만원 버스 타고 왔습니까? 어때요? 사람이 많으면 누가 턱 치면 어때요? 뭐 받아요? 열 받죠, 열 받아. 열 받으면 에너지가 낮아요, 높아져요? 쭉 올라가죠. 그죠?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하죠. 그죠? 여기 때리면 어때요? 뭐 받아요? 열 받죠. 그죠? 안정해, 불안정해. 그러니까 뭐야? 에너지 계산할 수가 있죠. 맞죠? 이처럼 고리화합물에 관한 에너지 계산하는 문제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작년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가끔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알카이느 반응, 아까 삼중결합 반응. 그 다음에 방향적성. 자, 산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산의 표현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일반적인 산의 표현. 어때요? H, A로 표시. 제너럴 H드 폼. 맞죠? 누가 정지음성도가 더 커요? A가 더 크죠. 언젠가는 잡아당기다 어때요? 열 받으면 끊어질 수밖에 없죠. 맞죠? 그럼 요거 어때요? 여기서 뭘 내줘요? 자기 전자 하나는 수소꼭 하나는 A 건데 어때요? 자기 전자 뺏겼으니까 핵 안에 뭐만 남아있어? 양성자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표시해? 플러스로 표시해줘. 그죠? 그 프로톤 양성자다. 그죠? 맞습니까? 그럼 어때요? 어떤 물질이 이처럼 프로톤 양성자를 제일 잘 내는 형태, 산이라고 그러죠. 맞죠? 얼마나 잘 내는가? 이게 어때요? 안정하면은 요거 내주죠? 불안정하면 어때요? 음이온이 불안정하면 요거 꼭 붙잡죠? 잘 안 내주죠? 그죠? 그러니까 산도는 뭐에 비례를 해? 산도는 음이온의 안정도에 비례를 하죠. 맞죠? 그죠? 이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죠? 산도를 어떻게 이야기할 건가? 산도는 음이온의 안정도를 따져봐야 된다. 알카인 합성 및 반응, 방향적성과 산도, 여기 산도 이야기죠? 산도. 어떤 사람은 산성도라고 그러는데 대한화학회에서는 이걸 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XET, 그죠? 산도. 산성도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카본이 나오면 합성, 역시 또 분과학이 또 출제가 됐죠. 그죠? 그래서 2015년도에 출제됐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 1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클로헥세인의 구조와 반응. 자, 사이클로헥세인은 어때요? 가장 안정한 형태가 무슨 형태로 배웠죠, 여러분들? 사이클로헥세인은 안정한 형태. 의자형이죠, 맞죠? 예, 의자형. 항상 의자형으로 이렇게 그리죠, 의자형. 이게 가장 안정한 형태죠, 맞죠? 그럼 어떤 치환계획이 하나 붙어 있다, 그러면 1, 2, 3에 수소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항상 치환계가 붙은 위치가 1이지요. 1. 지금 요거 여러분들 그냥 스토리텔링 하듯이 듣기만 하세요. 이거 뒤에 다시 다 나옵니다. 써도 좋고. 근데 제가 한 3년 강의해 보니까 부지런히 쓴 사람은 다 떨어지더라고.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 유기화학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유기화학은 암기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암기해가지고 문제 하나도 풀지 못합니다. 이해만 하면 어때요? 문제 다 풉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선 이해를 하시도록 하고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까지 제가 계속 기본 개념을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반복해서 설명드린 걸 뭐라고 그러죠? 저쪽 뭡니까?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어때요? 콜라 마시면 어때요? 계속 마시면 뭐예요? 리필한다고 그러죠? 제가 리필을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귀찮을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1, 2, 3, 2치에 서로 어때요? 또 열받게 하지요? 이걸 1, 3, 2축 방향 상호작용이라고 그래요. 그죠? 네. 그 문제가 해마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알코올. 알코올은 어때요? 일반식이? 여러분들 어때요? 알코올은 ROH죠. R은 알킬그룹이 OH죠. 맞죠? 그럼 이렇게 표시합시다. 그냥 이렇게 표시합시다. H하고 OH가 있다. 그럼 요건 어때? 언제나 어때요? 이렇게 잘 빠져나갈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어떤 물질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 탈수라고 하죠. 데하이드레이션. 그죠? 그럼 여기서는 항상 뭐가 나요? 이중결합이 이렇게 생기죠. 맞죠? 그랬을 때 어떤 탈수제를 드는가? 요거 넓은 의미는 제거 반응이죠. 제거. 엘리미네이션 반응. 제거 반응이죠. 제거 반응 가운데 탈수 반응이죠. 맞죠? 그럼 어때요? 여기에 어떤 시약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E1이냐, E2냐, 반응 조건에서 메커니즘이 달라지죠. 그죠? 그러나 물이 빠져나가는 것만큼은 틀림없죠. 그죠? 그래서 탈수 문제. 그 다음에 여기다 어때요?
여기다 어떤 물질을 가하면 또 이 사이가 완전히 깨져버리죠. 맞죠? 그러면서 누가 돼요? 카본일 화합물이 이렇게 되죠. 맞죠? 이걸 우리는 어때요? 이중결합의 산화성 분해라고 그러죠. 맞죠? 그래서 어떤 시약을 사용을 하느냐? 여기서는 뭘 썼습니까? 가오존물에. 오존을 여기다 쓰면 어때요? 완전히 카본일 화합물이 이렇게 되죠. 오존, O3. 맞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마다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생성된 카본일 화합물에 여기 H가 있다 그러면 이 H는 어때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어때요? 만약 탄소가 있고 여기 H가 있다. 그죠? 그럼 어때요? 카본일 작용기 다음에 이 탄소를 항상 우리는 알파탄소라고 하죠. 맞죠? 이 알파탄소의 수소는 어때요? 항상 산성수소입니다. 산성수소. 그죠? 아까 일반적인 산의 형태는 이건 제가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죠? 이 산성수소가 떨어져 나가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알돌 반응이에요. 알돌 반응. 그죠? 알돌 반응은 해마다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알돌 반응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버치 환원. 16년도가 제가 좀 문제가 좀 까다로웠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 버치 환원도, 많이 안 나온 교재가 많아. 근데 버치 환원은 솔로몬 책하고 웨이드 책에는 좀 나와 있어요. 그죠? 다른 문제가 아니고, 방향적 고리에다가 어떤 시약을 사용하면 이게 사이클 헥사 다이엔이 이렇게 생성되는 반응. 요걸 우리가 버치 환원이라고 해요. 그죠? 네, 요건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광 문제 역시 나왔고, 2017년도는 알켄의 BH 첨가. 요건 어떻습니까? BH 보레인을 쓰는 것은 물첨가 반응이죠. 보레인은 어때요? 루이스 산이죠. 그죠? 네, 그래서 석진 첨가 반응. 그 다음에 보레인 첨가 반응. 그 다음에 생성물의 SN2 반응. 그 다음에 고리 열림 반응. 이런 게 나왔고요. 입체화. 어때요? 메테인 그려봅시다. CH4. 오늘 설명을 할 건데. 입체구조예요? 평면구조예요? CH4도 입체구조예요? 평면구조예요? 실제 모양은 입체구조죠. 맞죠? 여러분들은 입체구조입니까? 요거 표현을 하면 좌표 몇 개가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해요. X, Y, G가 필요하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 보기 전에 항상 모든 유기분자는 3차원 구조다. 그죠? 그래서 항상 3차원 구조로 생각해야 됩니다. 종이 면에 있는 거, 앞으로 튀어나온 거, 뒤로 간 거. 3D. 요건 2D.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유기화학 공부하는 데는 항상 3D로 생각해요. 3D로. 그죠? 그리고,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항상 입체화학이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를 하면서 입체화학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돌 반응이 또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첨가 반응 가운데 1, 2첨가와 1, 4첨가가 있는데 시약에 따라서 어떤 녀석은 1, 2첨가라고 어떤 녀석은 1, 4첨가를 합니다. 그죠? 예, 그거 저거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어때요? 할로젠 알킬은 가알콜 분해. 여러분들 가알콜 분해를 이야기하기 전에 어때요? 자, 할로젠 알킬 RX지요? 그죠? 여기가 끊어지는데, 용매, 어떤 용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끊어지는 게 생성물이 달라져. 그죠? 그랬을 때, 이 용매에 의해서 결합이 끊어지는 거,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솔볼리시스라고 그래. 솔볼리시스. 용매를 우리는 솔벤트라고 그래요. 솔벤트. 그냥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제가 이건 OT니까, 이제 뒤에 설명을 다시 할 테니까. 솔벤트에 의해서 결합이 끊어져서 솔볼리시스라고 해요. 솔볼리시스. 우리말 가용매 분해. 그럼 어때요? 요걸 어때요? 용매를 뭐 쓰느냐에 따라서 다 반응물이, 생성물이 달라지겠죠. 용매를 물을 쓰면 어때요? 뭐가 생겨요? 알코올이 생기겠죠. 맞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알코올 쓰면 어때요? 알코올 쓰면은 이서가 생기겠죠. 맞죠? 아민이 쓰면 어때요? 어때요? 다른 또 아민이 생기겠죠. 맞죠? 이처럼 용매에서 다 달라지는데 물을 썼을 때로는 가수분해, 알코올 썼을 때는 가알코올 분해, 알코올리시스. 메탄올 쓰면은 메탄올리시스. 에탄올 쓰면 에탄올리시스. 그죠? 여기는 아미놀리시스. 여기서는 뭘 썼어요?
알코올 썼죠. 그죠? 용매를 뭐 썼다니요? 알코올. 그죠? 그것은 알콜리시스라고 그래. 그죠? 네. 알콜리시스가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얼마나 반응 속도가 빠르냐. 그걸 물어봤고. 그 다음 아니린 유대체 다이아조아 반응. 어때요? 아니린은 어때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맞죠? 여기다 어떤 시약을 넣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N2 플러스 오고 X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죠? 이런 것을 우리는 다이아조늄 솔트라고 그래요. 그죠? 어떤 분자 구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솔트라고, 엽이라고 그래.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어때요? CuX 화합물을 쓰면 어때요? 여기가 X로 이렇게 바뀌어. 요거는 샌드메이어 반응이라고 그래요. 아주 출제가 잘 되는 반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샌드메이어 반응이 이렇게 나왔었고, 어때요? 여기다가 어때요? 여기다 방향조 화합물에다가 흰 전자체 이렇게 넣으면 어때요? 여기는 수소 하나가 이걸로 바뀌죠. 그걸 우리는 무슨 반응이라고 그래? 친전자성 치환 반응이라고 그래. 약자로 EAS라고 그래. 이게 해마다 출제가 됩니다. 벤젠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출제하는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금년에도 18년에도 이게 출제가 됐죠. 그죠? 똑같이. 그래서 EAS 반응이 나왔고, 그러면은 작년 11월 25일입니까? 봤던 어때요? 18년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할로젠 알키릴 제거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알코올 제거 반응도 여러분들 탈수도 말씀드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어때요? 여기 H하고 X가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어떤 조건을 우리가 가하면 어때요? 여기서 이중결합이 이렇게 생기죠? 이걸 우리는 무슨 반응이라고요? 제거 반응. 약자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반응이다. 엘리미네이션 반응이다. 제거 반응이다. 그죠? 그래서 이 제거 반응이 나왔고, 여기다 어때요? 여기다가 BH3를 넣은 다음에 여기에 어때요? 알코올 만드는 반응. 그죠? 여기 어떤 알코올이 이렇게 들어가는 반응. 그죠?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카보닌 화합물. 요거 있죠? 여기다가 요걸 반응시켜, 요걸 반응시키는 반응. 그죠? 그럼 요건 어때요? 화학 반응은 오늘 설명 전자 유동입니다. 여러분들 유기화학 반응은 전자가 어디로만 옮겨가는가만 잘 보고 있으면 답이 나옵니다. 자, C하고 O고 정심성도 누가 크죠? O가 크죠. 그러면 또 자기적으로 전자 잡아당기죠. 그러면 또 델타, 마이너스 델타. 어때요? 전자가 많은 녀석은 전자가 부족한 녀석한테 주지요. 그럼 요건 어디로 공격할 수밖에 없어? C를 때릴 수밖에 없어. 그럼 어때요? 전자 두 개는 결합 하나. 그럼 결합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죠. 뭘 넘어버립니까? 옥텐 넘죠. 안정이요, 불안정이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본드가 하나 끊어질 수밖에 없어. 파이 본드가 하나 이렇게 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반응을 우리는 첨가 반응이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다가 HCl을 반응시키는데 HCl을 반응시키면 반응이 잘 안 일어나. 여기다 촉매로 KCN 같은 걸 넣는 게 아주 반응이 잘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런 게 생긴다. OH하고 여기에 CN. 이게 생기는 반응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 문제는, 작년도 이 문제는 솔로몬 책의 본문에 그대로 있어요. 솔로몬 책. 여러분 솔로몬 책 알죠? 거기에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건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치환된 벤젠의 친전자성 방향 치환 반응. 아까 EAS라고 그랬죠. 맞죠? 자, 이게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어때요? 여기다가 어떤 반응 조건을 하면은 여기다가 친전자체로 반응하면 뒤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에 2가 이렇게 들어가죠. 맞죠? 그런데 여기다가 SO3하고 H2SO4를 넣으면은 여기에 SO3H가 들어가. 여기에 SO3H가. 이런 것을 설폰화 반응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이 설폰화 반응은 에너지 배려가 낮기 때문에 이건 가역 반응이에요. 그죠? 그래서 역반응도 아주 잘 일어나. 산촉매를 쓰면 역반응도 잘 일어나.
그래서 이 오른쪽 가는 바는 설포나라고 그러고, 이쪽으로는 탈설포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험을 보고 학생이 이게 4점짜리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 아, 이 문제 풀면서 교수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왜? 아, 교수님이 작년에 찝어줘가지고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털 웃음 웃었어요. 여러분들 어쩌다가 맞춘 거지 적중이란 게 있습니까? 제가 도사입니까? 그건 뭡니까? 기본 강의를 충실히 받았더니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다라는 문제입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나이 70 먹은 노인네가 아, 나 작년에 이거 적중했습니다. 이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바보겠습니까? 문제는 기본 강의를 충실히 들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맞았다고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나 합격은 못했습니다. 시험을 보고 아쉽게도 1점 부족해서 경기 지역 봤는데 못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기본을 튼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저는 단연간 대학에서 강의했던 경험을 살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기본 개념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어떤 문제냐면은 여기에다가 어때요? 여기에다가 어떤 알킬 그룹을 하나 넣고 자, 문제 나온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기 알킬 그룹이 들어가고 여기에다 어때요? 설포나 반응을 시키고 그죠? 그럼 요거 어때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잘 알죠? 요건 어때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들 요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맞죠? 요것은 EDG입니까? 이때입니까? 알고로는 ED, G죠. 무슨 지향성입니까? 올소파라 지향성이죠. 맞죠? 그러면 들어가는 물질은 어디로 들어가요? 올소나 파라로 들어가야 되죠. 맞죠? 근데 일반적으로 올소 들어가는 비율이 낮아. 서로 어떻게, 아까, 그때 서로 어떤 입체적인 반발 때문에 주로 파라가 많아. 그죠? 그럼 여기다 파라. SO3H를 넣어. 그죠? 그 다음에 어때? 여기다가 또 다른 치환기를 이렇게 반응을 시켜. 그죠? 그러면 어때요? 요건 또 EDG 이때버리지? 좀 이상하다. 요 EDG 이때버리지? EWG. 무슨 지향성? 메타 지향성. 그럼 어때요? 요거에 대한 메타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다 올소 위치가 여기죠. 파라 위치는 브로킹 돼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두 개의 지향기가 맞물리는 쪽으로 들어가죠. 어디로 들어가? 이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생성물이 이게 생깁니다. R하고 어때요? 여기 SO3H하고 여기에 들어갔죠. 생성물이 맞죠? 그 다음에 어때요? 요 녀석 어때요? 다시 떼어버려야 되겠다. 없애버리고 싶다. 그럼 어때요? 아까 뭐예요? H3O 플러스면 어디 돌아가? 어때요? 여기가 R 있고 여기가 E가 들어가죠. 맞죠?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게 시험에 작년도 시험에 E를 나이트로 그룹을 써가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 이처럼 EAS 반응이 나왔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EAS 반응은 단골 손님을 해마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이건 제가 15, 16장에서 여러분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헤테로고리 방향적 화합물의 EAS 반응 어때요? 헤테로고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여러분 이해하면 되시죠? 어때요? 벤젠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벤젠고리는 전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탄소로만 되어 있죠. 맞죠? 근데 이 중에 요거 하나를 헤테로 원자로 바꿉니다. 헤테로 원자. 여러분들 헤테로 원자라는 게 뭡니까? O, N, S, P 이런 거 우리가 헤테로 원자라고 그러죠. 맞죠? 그럼 여기다 만약 N으로 바꿉시다. 그럼 여기 어때? 여기가 N이 들어가지 이렇게. 그럼 요건 피리딘 맞습니까? 피리딘? 그럼 요것도 어때요? 파이 결합이 3개니까 파이 전자 수는 6개죠. 맞죠? 요것도 어때요? 파이 전자 수가 6개죠. 무슨 룰을 만족해요? 휘켈룰을 만족하죠. 그러니까 요것도 무슨 화합물? 방향적. 요것도 방향적. 누가 들어있는 방향적? 헤테로고리가 들어있는 방향적. 그죠? 그래서 헤테로고리 방향적 화합물이라고 그런다. 이게 해마다 또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작년에 이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분광화학이 나왔는데,
분광학은 작년에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그냥 구조를 주고 그 다음에 각각 차트를 주고 피크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였는데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제가 14년부터 18년도까지 출제 경향을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결국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구조화 결합, 산도, 안정도, 에너지 계산한 문제 한 문제, 불포화 화합물, 이중결합, 삼중결합 영역 문제, 그 다음에 어때요? 방향조 화합물, 벤젠고리가 들어있는 문제, 특히 아까 EAS 반응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어때요? 할로젠 알킬의 문제, 여기서는 어때요? 제거 반응, 그 다음에 진핵성, 치환 반응, SN 반응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카보닌 화합물 반응, 분과학, 항상 이거 2점, 나머지가 12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전체적인 문제 유형만 이렇게 한번 소개만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문제 어때요? 어때요? 요거 어떻습니까? 요거, 메칠 그룹 있죠? 요거 우리가 CH3라고 그러죠? 맞죠? 이 구조 어떻습니까? 루이스 구조입니까? 골격 구조입니까? 어때요? 케큘레 구조입니까? 요것도 CYH 생략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구조입니까? 맞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무슨 구조라고 그래요? 케큘레 구조라고 그러죠. 케큘레 구조라고 그러죠. 또는 선결합 구조. 맞죠? 근데 실제는 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어때요? 선과 선이 만나는 것은 뭡니까? 탄소죠? 맞죠? 여기 누가 있어요? 탄소죠? H. 맞죠? 여기 누가 있어요? H. 요거 누가 쓰기 간편해요? 잉크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게 훨씬 간편하죠. 맞죠?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럼 요건 실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그립시다. 여러분들 잘 아니까. 요건 어때요? 어때요? 실제는 이렇게 돼 있죠. 요걸 우리는 무슨 구조라고 그래요? 루이스 구조라고, 루이스 구조. 루이스 구조는 어때요? 전부 결합을 했던 점으로 표시했죠. 요건 다른 말로 점전자 구조라고 그러죠. 맞죠? 점전자 구조. 점전자 구조. 그런데 여기서 주요성은 어때요? 항상 주변에 몇 개? 8개. 옥텐 룰을 만져보죠? 8개 맞습니까? 8개 맞습니까? 굉장히 안정한 구조 맞죠? 단, 일주기에서 수소만 이전자 법칙이죠. 수소는 어때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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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맞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런 이 전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공유전자 쌍이라고 그러죠. 맞죠? 공유전자쌍. 어때요? 공유전자쌍은 뭘로 나타나? 하나의 선으로 나타내자. 선. 그죠? 맞습니까? 그 선을 다른 건 C와 H 생략하자. C와 H 생략을 하자. 그게 바로 무슨 구조입니까? 케큘레 구조다. 전자를 다 나타내자. 누구 구조입니까? 루이스 구조입니다. 누가 간편해요? 이게 간편하죠. 맞죠?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우리는 골격 구조로, 골격만 이렇게 나타내자. 골격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위해서는 전부 골격 구조 그냥 그려야 됩니다. 골격 구조. 그죠? 골격 쭉쭉쭉쭉 골격만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골격 구조 맞습니까? 골격 구조 맞죠? 근데 어때요? 뭐는 표시했어? 아까 NO 이런 걸 내가 헤테로 원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생략은 COH 생략하고 뭐는 생략하지 않는다? O, N, S, P. 헤테로 원자는 생략하지 않는다. 원자는 생략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죠? 어때요? 전부 헤테로 원자는 표시가 되어 있죠. 헤테로 원자 표시되어 있죠. 전부 나머지는 선결합 구조로 나타냈죠. 맞죠? 여기도 어때요? 여러분들 14, 15, 16년도 문제 전부 뭘로 나타냈어요? 선결합 구조로 나타냈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는 전부 화학 구조는 선결합 구조로 축축축축 그려가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죠? 자, 그러면은 출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반응물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A, B, C 이렇게 표시합니다. 항상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왜 이렇게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전 과정에서 또 2점을 물어보려고 그러면 또 6위와 14점을 가지고 전 교재 범위를 커버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여러 개념들 함께 묶어서 물어봐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뭐밖에 없어? 그럼 묶어서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은 이처럼 다단계 합성 방법밖에 없다.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여기서 여기 가는 과정은 뭡니까? 만약 2반응 여기서 여기 가는 과정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납니까? 스톡 에나민 반응이라고 기억납니까? 에나민이 얻어집니다. 여기서 여기 가는 과정은 어때요? 카본이고 다음 탄소가 무슨 탄소라고 제가 그랬죠? 알파, 베타. 베타의 칠 때리면 어때요? 항상 어때요? 파이 본드가 열리는 그런 반응. 마이클 반응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 둘은 마이클 반응이야. 그죠? 세 번째는 알돌 반응이요. 그죠? 이처럼 어때요? 이 문제 하나 가지고 몇 가지 개념을 물어봤어요. 세 가지, 네 가지를 물어봤죠. 맞죠? 그러니까 어때요? 유기화학은 어때요? 적은 점수로 많은 걸 물어보려면 어떤 걸 출제하는 방법밖에 없다? 다단계 합성을 물어볼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교수님, 지금 다른 거 하지 말고 저희 다단계 합성만 공부합시다. 안 됩니다. 그것은. 그죠? 앞에서부터 기본 개념부터 잘 알아야만이 직관력이 생깁니다. 다단계 합성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참으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이처럼 반응이 A, B 이런 것은 중간 생성물이라고 그래. 중간 생성물. C 나오면 최종 생성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임용에서는 이 꼭 최종 생성물을 물어봐. 근데 이걸 항상 어때요? 분자식은 주어져. 너무 쉬워요. 유기화. 앞에 것도 분자식 차이만 보면 금방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죠? 그 반응을 무슨 반응 이해를 못해도 거기서 힌트가 생기죠. 맞죠? 그래서 유기화는 생각보다 아주 쉽습니다. 그죠? 왜? 항상 최종 생성 분자식을 준다. 분자식은 어떤 방법으로 주냐? C와 H 그리고 알파벳 순으로 항상 쓰게 돼. 알파벳 순. 이렇게 항상 제시를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쉽다. 그런데 여기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다. A 거쳐서 B 거쳐서 C 이처럼 중괄호를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반응 중간체다. 그죠? 반응 중간체. 그죠? 이걸 우리 중괄호 표시는 반응. 이건 불안정하다는 표시입니다. 불안정. 이렇게 표시하고 이러고 우리는 반응 중간체라고 그래요. 자, 유기화학 반응에서 반응 중간체는 뭐가 있습니까?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생겼다가 없어지는 화학종을 중간체라고 그러죠? 중간체에서 생각부터 결합이 끊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어때요? 결합하는 전자 두 개죠. 끊어지는 방법은 각각 하나씩 갖고 끊어지거나, 그죠? 또 하나는 다 가지고 끊어지거나, 하나씩 가지고 끊어지면 라디칼 생기죠. 자, 라디칼 표시하겠습니다. 이거. 라디칼 생기죠. 그죠? 일방적으로 가지고 생기면 무슨 이온이 생겨? 양이온 생기죠.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왜 불안정해요? 옥텟을 이루지 못하니까 불안정은 좋아. 맞죠? 그러니까 어때? 여기를 뭘로 표시해? 중괄호로 이렇게 표시한다. 이렇게. 맞죠?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나올 수 있는 중간체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홀전이라고 되는 것은 라디칼이라고 그러고, 이처럼 어때요? 이온을 가지고 우리 이온이라고 해요. 맞죠? 그래서 가끔 임용시험에 반응 중간체를 이렇게 표시해주고 이거에 대한 공명구조를 그려라 하는 문제가 심심치 않게 출제가 됩니다. 공명구조. 맞죠? 2014년도도 출제가 됐고 작년도도 공명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응 중간체와 공명과의 관계를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죠? 앞에 있는 학생 굉장히 스트레스 받겠는데 쓰세요. 괜찮아요. 쓰지 말라고 해도 안 쓰고 계시나? 쓰시라고 그냥 쓰시고 열받을 필요가 없죠. 편하게. 그죠? 네. 그래서 이처럼 공명구조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16년도까지 한번 봤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예, 17년도 문제 어때요? 자, 무슨 시? 또 무슨 구조시? 루이스 구조입니까? 성결합 구조입니까? 골격 구조입니까?
그럼 성결합 구조, 캐슐리 구조 맞죠? 맞습니까? 여기 어때요? 알파, 이게 알파 수소 맞죠? 염기가 때리면 요 수소 때문에 에놀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다른 녀석을 때리면 무슨 반응? 알돌 반응 생기죠. 맞죠? 알돌 반응 생긴다면 알파, 베타 불포화분 생긴다면 어때요? 요거 메틸리튬으로 때리면은 요것은 무슨 첨가? 요건 1, 2첨가. 요걸 그냥 길만시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시죠. 길만시약. 이거로 때리면 무슨 첨가? 1, 4첨가. 그죠? 그래서 생성물이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작년도 18년도 문제는 어떻습니까? 구조식 주어지고 어때요? 그 다음 거 중간 생성물 구조식 주어졌죠? 여기서 뭐가 차이 났습니까? 얼마 차이 납니까? H, BR 차이 납니까? 무슨 반응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제거 반응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맞죠? 맞습니까? 그 다음 요거 생긴 다음에 어때요? 이 화합물을 넣었으면 이 분자식과 이 분자식 뭐가 차이 났습니까? 얼마만큼 뭐가 차이 납니까? H2O가 차이 나죠. 맞죠? 그러니까 누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요? 물이 첨가됐다는 이야기죠. 맞죠? 맞습니까? 이 분자식만 이렇게 봐도 금방 변화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입체화학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작년 시험에 제거 반응 다음에 또 물 첨가 반응이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어때요? 요것은 분자식 주어졌죠? 분자식 쓰는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탄소, 수소, 알파벳 숫. 맞죠? 이렇게 나타낸 분자식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분자식만 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 그죠? 네. 그래서 작년도 문제까지 소개를 드렸고, 작년도 문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잘 인강 듣는 학생들 또 실강 잘 글씨가 안 보인다라고 불평할 수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준 자료하고 맞춰보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제가 프린트물 드렸죠? 맞죠? 그걸 이렇게 맞춰보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맨 마지막 구조를 주고 각 구조 피크에 대해서 피크. 요것은 IR, 요거는 어때요? 프로톤 NMR, 요것은 카본 13 NMR. 각각 주고 어때요? 그 A에 나오는 피크, C, 그 다음에 D, B, 이게 이 구조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위인물을 한번 보세요. 여기 잘 희미해서 안 보이니까. 여기 CH2 있죠? 여기 CH2 있죠? 우리 화학에서 CH2를 무슨 그룹이라고 그럽니까? CH2를 무슨 그룹이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메틸렌기라고 합니다. 메틸렌기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메틸렌기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것은 어때요? 똑같은 메틸렌기인데, 맞죠? 이 메틸렌기 바로 옆에 O가, 전기음성도 큰 O가 붙어 있죠. 맞죠? 그럼 어때요? O는 자기적으로 전자를 끌어당기죠. 맞죠? 그럴 때 이 수소 주변의 전자밀도하고 이 수소 주변의 전자밀도는 서로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서 워낙 전자를 잡아당겨주니까. 맞죠? 따라서 이 수소 주변의 전자밀도 우리는 벗겨져 있다 그럽니다. 디실딩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피크를 보면 어때요? 어때요? 기준물질에서 항상 왼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필드라고 그래요. 그죠? 예, 뒤에 저한테 다 배웁니다. 그래서 똑같은 메틸렌 그룹인데 피크 어디서 나오냐를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작년에는 분광학이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그죠?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로. 그래서 굉장히 쉽게 나왔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소개를 드렸는데,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임용고시를, 유기화학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요걸 마치고 제가 설명을 마치고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2014년도부터 주관식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맞죠? 14년도, 18년도까지 경향성을 반드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어때요?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거 전부 지우십시오. 전부 초기화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기본 개념을 암기보다는 이해하는 쪽 공부를 하시고, 기본서를 반복 학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기본 개념이 완전히 세팅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문제풀이를 하십시오. 이게 세팅이 안 되고 문제풀이를 하면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기출문제풀이를 해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될 문제는
기본 개념을 철저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죠? 반복학습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이 과정이 끝나면 연습 문제 풀이를 하면서 기본 개념을 다시 재정리해주고 직관력을 여기서 정리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이 과정이 끝나면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제가 반응 맵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반응이, 여러분들 어때요? 모르는 길 찾아가려면 지도를 봐야죠? 반응을 어떻게 생성물, 중간 생성물을 확인하려면 맵을 찾아가야 되겠죠, 맞죠? 그 직관력을 정리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용고시하고 똑같은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개인별 첨삭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인강이 없습니다. 실강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한번 해봤더니 아주 학생들의 그 반응이 좋습니다. 저하고 앉아가지고 1대1로 묻고 답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틀린 점을 지적을 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강의 계획은 여러분들하고 기본 개념을 강의를 하고 맹머리 유기화학책으로 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이때는 이 복습 모드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기본 개념을 익히시고, 두 번째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맥머리, 스미스, 클레인, 캐리, 웨이드, 브라운, 솔로몬, 이 책에서 비슷한 문제들 제가 뽑아가지고 제가 문제를 프린트물로 이렇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예습해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가 뭘 잘못 생각했는지 그것을 오답을 정리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습 모드로 오시고, 이거 끝나면 기출문제를 제가 풀이해 드릴 때 이때 제가 반응을 로드맵을 여러분들한테 작용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모의문제 풀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강은 없고 실강으로 제가 첨삭 지도를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그것을 표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여기가 넓지요? 여기가 굉장히 여러분들 넓게 여러분들 기본 개념 익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 작년에 1월 달부터 이 과정부터 출발한 학생들 중에서 서울 지역, 경기 지역, 그 다음에 대구 지역 이렇게 합격을 상당수 학생들이 했습니다. 그죠? 자, 이때는 어때요? 지금 여기 기본서가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들? 저 유의물에 나와 있죠? 맥머리 책으로 올 겁니다. 프린터물 올 겁니다. 8판하고 9판이 나와 있는데 8판하고 9판은 전혀 글자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단지 바뀌었다는 것은 맥머리라는 사람이 아주 요령뿐이야, 보니까. 연습 문제 순서만 바꿔놨어. 제가 이렇게 두 개 다 번역을 했거든요. 제가 주로 연습 문제 순서만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8판에도 똑같습니다. 자, 스미스 책 4판까지 나왔는데 이 스미스 책은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많이 나와 있어서 공부하기 조금 힘들어요. 책이 좀 난해. 임용고시는 한쪽 구석에 가서 헤매고 그것만 파고 있어서는 합격 확률이 낮아요. 넓게 크게 해서 쭉쭉 개념을 익혀가야만이 여러분들 임용고시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미스 책은 조금 공부하기가 좀 힘든 책이고, 솔로몬 책도 작년 2월에 12판이 나왔는데 대한화학회에서 이야기하는 용어가 많이 달라요. 그죠? 번역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용어를 막 써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 포맷, 전체적인 포맷이 맥머리 책보다는 훨씬 좋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맥머리 책이 아주 가장 좋습니다. 브라운 책은 아주 좋습니다. 브라운 책. 재작년 시험 문제 중에서 이웃기 인접기 효과는 이 브라운 책에서 나왔어. 이 브라운 책이 아주 잘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클레인 책은 지금 3판이 나오는데 초판만 번역이 되어 있고, 웨이드 책, 그 다음에 캐리 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서로 비슷한 유형의 연습 문제를 뽑아서 제가 이 과정에서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풀이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기념 개념을 다시 여기서 여러분들 정리하도록 하시고, 작년에 여기서부터 들어온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경남 지역 한 사람이 합격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참여한 학생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기출문제 풀이하고 제가 로드맵, 맞죠? 네, 그걸 해드리고, 여기는 아까 이야기했죠? 실강만, 인강 없이 이렇게 강의하는데, 임용고시하고 똑같이 출제해가지고 제가 묻고 답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 서울 지역, 그 다음에
나이 많이 먹은 친구인데 경기 지역 이렇게 합격을 했고, 또 하나 충남 지역, 부산 지역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저한테 공부한 학생 가운데 경남 지역 본 학생이 67.5인가 맞았는데 떨어졌어. 그죠? 근데 부산 지역 본 학생이 62점 가운데 합격했어요.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은 무엇과 무엇의 연속이다? 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냥 한번 선택한 다음에 후회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225, 625와 잘 선택했습니다. 그죠? 예, 쉬었다가 1장부터 나가겠습니다.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